자, 국내 증시 간만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음봉세를 보이다가 오늘 확실한 양봉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는데요. 금일 코스피는 1.98%, 코스닥은 2.78%, 양대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증시에 대해 살펴보려면은 최근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3분기 실적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마감 시황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꾸준히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자랑하는 업종 세 가지를 어떻게 설명을 드리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모두 비읍으로 통합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반도체 대표 주자라면 우린 당연스레 삼성전자를 꼽을 수가 있을 거고요. 배터리의 대표 주자라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두 종목이 어떤 모습을 보였죠? 자, 먼저 삼성전자 오늘 2.7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7.3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종목이 모두 이러한 상승세를 보이고 긍정적인 투자 환경이 좀 마련된 데에는 3분기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되었는데, 시장 전망,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던 것과 대비해서 굉장히 호실적이 발표되었다. 이 점을 핵심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최근 어제도 그렇고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시장은 무조건적으로 암울하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실적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분명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오늘 그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시장이 연출된 부분들도 분명 확인을 할 수 있겠다 까지도 연관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한 요인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뭐 이유에 대해서는 가지각색일 수 있고 분석도 좀 갈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결국 최근에 증시가 빠질 때 계속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의 10년물을 대표적으로 보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증시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까지 함께 확인이 됐던 건데,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조정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좀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 경향까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국채 금리라는 거는 결국 우리 모두가 이제는 알겠지만, 이 국채 가격이 하락할 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그럼 국채 가격이 하락할 때는 현재로서 평가가 되는 게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도 함께 하락을 하면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나빠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국채 금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오늘 내일 발표가 된다,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밤 9시 30분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리고 내일 밤 9시 30분에는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됩니다. 현재 뭐 시장에서 예상을 하기로는 그래도 우려보다는 기대가 더 큰 상황인 것은 맞는데, 그래서 더 우리가 걱정을 해볼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가 컸는데 생각보다 좋지 못하게 나온다면, 지금 우리가 실적을 바라볼 때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와서 더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나오지 못했다면은 매물들이 더 많이 출회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반대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가지수, 대표적인 물가지수가 공개된다는 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생산자 물가지수보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주목하는 경향이 더 크긴 클 거예요. 하지만 생산자 물가지수가 먼저 공개가 되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먼저 공개가 되면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전망치가 좀 확연하게 나오거든요. 높은 확률로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오늘 밤 생산자 물가지수의 역할도 꽤나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즉 PPI가 오늘 공개된 이후에 연준 주요 이사들, 위원들의 연설들도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미국이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연준 위원들이 금리에 대한 전망이 어떤지. 본래 연준은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면서 주는 집단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음.
이제 FOMC 기간에 중심적으로 매파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다면 최근에는 또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당근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게 좀 지속적으로 물가지수와 연동지어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러면 시장의 반등 우리가 추가적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들 좀 확인을 하면서 증시 흐름을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10월 12일, 그러니까 내일 현지 시간으로 10월 12일 기준에는 오펙의 월간 보고서도 발표가 돼요. 오펙. 당연히 우리가 국제유가와 관련해서 시장이 어떻게 평가를 할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자, 뭐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화두에 오른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언급이 될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국제 유가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많이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도 물가와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 국제 정세가 현재로서는 국제 유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연이어지고 있고, 해당 내용은 당연히 물가와도 밀접하게 연관을 띠는 거고, 이 물가는 그럼 금리와도 밀접한 연관을 띠는 거니까 모든 게 연결고리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면 할수록 좋다. 하지만 더욱 머리가 아파질 것이다 라는 점 인지하시면서 오늘 마감 증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